안녕하십니까. 한전연 국제전략연구실장 김원규입니다. 오늘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의 백지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진핑의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면적 도시 봉쇄 등 전염병 대응책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던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지친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남으로써 초롱성 같은 시진핑 1인 체제에 균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난 11월 24일 신장성 우르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과도한 봉쇄로 10명의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과 카타르 월드컵 중계방송에서 방영된 외국 관중들의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본 중국인들이 백지를 들고 거리에 쏟아 나와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억눌려왔던 불만을 분출한 대규모 제로 코로나 정책 반대 시위를 정지한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백지를 들고 시위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르무치 화재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검열에 대한 항의 표시이자 시진핑 체제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위는 시진핑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정치적 시위이자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10월 16일 2차 당대에서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하고 장기 집권을 향해 막 출범한 시진핑 지배체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집권기간 동안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기치하에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무자비한 억압과 통제 정책을 펼쳐오던 시진핑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과 항의 시위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왔으나 그러한 항의는 기업 활동에서 노동자 문제, 토지개발 과정에서 농민과 갈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모기지 보이콧 등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지역 문제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11월 25일부터 우르무치, 샹하이, 베이징 등 주요 24개 시로 확산되는 등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시진핑 물러나라 라는 구호가 터져나오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시진핑 체제에 대해 정면 도전하는 반정부 시위로 발전한 데다가 시위 참자 대부분이 사회주의와 애국주의 등 사상 교육을 철저히 받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이전 세대보다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태어난 Z세대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발생한 중국의 변화에 따라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등시 앞서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해오면서 정부와 국민 간에 일종의 사회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즉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인들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를 주는 대신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인정과 충성심을 요구하는 무언의 계약을 맺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기술 혁신, 자유로운 민간기업 활동 등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 정부에 대한 지성인들의 비판도 어느 정도 묵인함으로써 중국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전국도 비교적 안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이러한 사회계약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개헌을 통해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영기업 지원 및 민간기업 통제 강화라는 국진빈태로 상징되는 국가주도 경제가 더욱 강화되고 공동비율을 내세운 빅테크 및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 등으로 첨단 민간기업과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가져옴으로써 경제 쇠락과 청년 실업률 폭증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및 검열 강화로 모든 언로가 폐쇄되고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보통 중국인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이러한 시진핑의 이른 독재체제 강화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그동안 수장론 친화대 법대교수 등 일부 지도인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터져나왔고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국 지시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람 간 전염 등 위험성을 처음 알렸다가 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의사 리원양의 죽음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으나 보통 중국인들은 당국의 강력한 검열과 통제로 숨을 죽여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의 3연임 확정을 위한 20차 당대를 앞둔 지난 10월 13일 베이징시 중심지의 고가도로 쓰퉁차오에 봉쇄 말고 자유가 필요하다. 독재자와 나라의 도적인 시진핑을 파면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내걸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시진핑 독재 비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낙서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중국인들의 시진핑 통치에 대한 불만과 반대 소리가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허낭성 정주우시에 소지한 애플사의 폭스콘 공장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된 직원들이 대규모로 탈출하는 사건과 11월 23일에는 직원들의 폭동이 발생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르무치 아파트 화재소가 발생하자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본격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당국의 감시와 통제에 짓눌려왔던 중국인들이 시진핑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이기적인 사상의 부활을 통해 중국인들이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대규모 반대 시에 대응 중국 국무원은 11월 10일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하에 격리기간 단축, 위험지역 기준 완화 등 20개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11월 28일 천원칭 당중앙 정법비 서기 주제로 당중앙 정법비를 개최하여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및 범죄 행위를 결연히 타격해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실히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적시의 갈등과 분쟁을 완화하고 인민 대중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시위는 원천 봉쇄와 강력 단속으로 억제하되 시위 원인이 된 코로나19 봉쇄는 조금씩 풀어주는 강원 양면책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력을 대거 동원함은 물론 장수성, 쌍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시위 진압에 나서는 한편 스마트폰, SNS 등을 추적하여 시위대를 척출하는 등 시위 원칙적 차단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11월 30일 방역 담당 총책임자인 순춘난 부총리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자담회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병원성 약화, 백신 접종 확대, 예방 통제 경험 축제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감염자 판정, 검사, 치료, 격리 등 방역 조치를 부단히 개선,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경제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차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베이징과 광저우, 충칭 등 중국 대도시들이 속속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 구역을 최소화하고 도시 곳곳에 설치했던 가랜막도 철거하여 차량 운항이 정상화되고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자들도 정밀하게 분류하여 조건에 맞는 사람은 시설 격리 대신 자가 격리를 하고 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PCR 점수 검사도 중단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방역 완화는 12월 7일 국무원이 상시적 전수 PCR 검사 폐지, 재택치료 허용 등 10개 방역 추가 조치를 발표하여 지난 3년 동안 고수해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서방의 정책보다 우수하다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시진핑이 실패했으며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시진핑 자신이 12월 1일 샤를 미셸 EU 이사회 의장과 회담에서 백지 시위 배후에 지난 3년간 엄격한 통제에 좌절한 학생들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실토한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백지 시위에 따른 방역 완화는 중국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진핑은 국민들의 백지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지 않고 항복했을까요?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국가주석 3연임을 통해 장기 집권에 막 들어선 시진핑으로서는 3연임 시작부터 국민들이 대규모 저항에 부딪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화민주국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부르짖으며 장기 집권에 나선 시진핑은 백지 시위에 대한 진압이 천안문 사태처럼 6월 사태로 비화될 경우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과 제재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는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 정부의 외세가 시위를 부추긴다고 주장할 비밀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면서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12월 2일 미국은 민주주의든 전제주의든 그 어떤 형태의 정부도 국민이 평화롭게 취할 권리를 강압, 위협, 훼손,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 민주공화 양당 상원 의원 41명도 같은 날 12월 2일에 천안문 사태를 거론하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방역정책 항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체험할 경우 미정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소환을 친강 중미 중국 대사에게 전달하는 등 중국의 유혈 진압을 할 경우 방관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백지 시위 주도 세력이 제7세대인 젊은 세대인데다 이들이 시진핑 타도와 공산당 타도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과격한 진압으로 이들을 자각할 경우 코로나 방역 반대 시위가 전 국민에 참여하는 시진핑 퇴진, 공산당 체제 반대 등 체제 전복 시위로 발전된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20%라는 사상 최고 청년 실업률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삶의 희망을 잃은 청년층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서 지내는 탕핑 쪽으로 불릴 정도로 절망감에 빠졌고, 이들은 자신들의 암울한 처지가 시진핑의 철권 통치와 허른 정책마다 실패하는 시진핑의 무능으로 중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어가기 때문이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현 중국을 북한의 서쪽에 있는 또 하나의 북한인 서조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시진핑 체제에 대한 혐오감이 인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층들의 좌절과 분노는 엄격한 통제와 감시 사이인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아무 거리낌도 없이 시진핑 타도, 공산당 타도를 부릴 정도로 한계에 와 있으며 작은 불씨 하나가 도화선이 되어 중국 전체를 불살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젊은층들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우리나라 1980년대 민주화 시위 당시 지나가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지를 표시한 것처럼 일반 중국인들도 경적을 울리며 지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무력을 통한 진압을 강행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한발 물러서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이번 백지 시위 도중인 11월 30일 발생한 장제민 전 국가주석의 사망이 미칠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전직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 큰 정치적 풍파로 이어지는 사태가 두 번 있었습니다. 1976년 저원나이 사망 이후 벌어진 1차 천안문 사태와 1989년 후야오방 사망 이후의 2차 천안문 사태가 그것입니다. 시진핑이 굴복한 것은 장제민에 대한 애도 기간에 백지시에 대한 강압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제3원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제민 시대에 비교적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겪은 중국인들은 시진핑 압제를 겪으면서 장제민 시대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어 시진핑이 이러한 중국인들의 정세에 반하는 행동을 강행할 경우 중국인들이 장제민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10월 16일 20차 당대에서 나타났듯이 시진핑이 그동안 장제민과 후진타오 추종 세력들, 즉 이른바 상하이방과 공청당 등 정적들을 부패 혐의로 전부 숙청하고 자신의 추리 세력인 시자진 일색으로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백지시에 강압적 조치를 취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진핑의 숙청당했거나 숙청을 피해 은인 자중하고 있는 정적들이 전임 지도자 시절에 대한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이를 기회로 모든 책임을 시진핑에 돌리며 반격에 나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지난 12월 6일 정치국회에서 갑자기 전국에 걸친 반부패 운동을 정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은 당국의 방역 완화 조치로 백지 시위가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시진핑은 국민들의 대규모 체제저항을 불러올 급한 불씨는 껐으나 앞길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화주의에 빠져 효험이 우수한 서방의 백신 수입을 거부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어 물 백신이라고 조롱받는 중국 백신 접종만 고집한 결과 접종률이 90%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코로나 면역력이 매우 저조한 데다 특히 노인들의 접종률이 낮고 의료체계가 무척 열악하고 후진적이어서 코로나 전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확진자 수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의사들은 향후 수개월 내에 중국인 80 내지 90%가 감염될 것이며 사망자는 2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영국 금융기관 마클레이 중국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도 변이 코로나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향후 치사율을 0.04%, 전 중국인 모두가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 0.02% 추산하는 등 향후 확진자, 사망자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폭증은 소비 심리 위축을 가져와 이미 하락하고 있는 경제를 더욱 폭락시킬 수 있어 시진핑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진자 폭증은 이미 위축되고 있는 성장률을 더욱 위축시켜 경제를 올해 말과 내년 초 성장률을 3% 이하로 떨어뜨릴 것으로 내일 후 맥커리 그룹 중국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추락을 인식한 중국 당국은 10월 5일 은행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 이상 인하하고 이어서 10월 9일에는 7,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원 규모의 특별부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나 이러한 통화공급 대부분이 인프라 건설, 산업보조금융으로 지방정부, 공상당원과 국영기업에만 도움이 되고 개인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소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경제 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투자자본회사인 아시아그룹 중국 담당관 한린 등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경제 폭락 가능성보다 시진핑의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은
중국인들의 시진핑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우수성을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통치 정책들을 정당해온 시진핑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시진핑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동무역 등 사회주의 정책 강화로 빅테크 등 민간 기업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겪은 중국인들은 시진핑에 대한 불신과 무능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번 백지 시위로 인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를 보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 굳어져 향후 시진핑의 정책 수행에 탄력을 점점 잃게 되고, 이는 시진핑에게 뼈아픈 고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암초는 시진핑 자신이 만든 것으로 권력의 독점과 정책에 대한 무오류 확신으로 독재자가 함정에 빠져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과거 모든 독재자들처럼 시진핑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공상혁명 당시 구사했던 저항 세력을 안심시키기 위해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서 뒤에서 적을 타격해 나가는 전술인 모순 통일 전술을 활용하여 반역조치 완화를 실시하면서 첨단 기술을 이용 중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조용히 더 강화하면서 체제 공관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백지에서 드러났듯이 과거와는 달리 중국 역사에서 수많은 밀란과 왕조 붕괴를 가져왔던 중국 전통의 이의제기 사상에 의해 깨어나고 있는 중국인들의 의식과 각성이 언제 어디서든지 또다시 불시로 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3기 집권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국은 역사가 가는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무오류 확정에 따른 억압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적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힘들의 각성이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체제 변혁을 통해 진정한 중국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며 중국망으로 가느냐의 관련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시진핑과 중국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백지시로 인한 중국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백지시와 관련된 중국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